입에서 냄새가 난다고요? 그게 단순한 구취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 냄새, 위가 썩어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찾아오셨다면, 그리고 어르신 건강과 마음에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이야기를 오래도록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어느 날부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너무 텁텁하고 물을 마셔도 이를 닦아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시큼한 냄새.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잠깐뿐이고 마스크 속에서 스스로 놀라는 그 냄새.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속입니다. 위장이 망가지면 입에서 썩은 냄새가 올라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위산이 줄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위 속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 썩어가는 음식물이 가스가 되어 올라오고 그 가스가 입으로 새어나오는 겁니다. 그 냄새, 그냥 냄새 아닙니다. 당신 속이 천천히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르신들 중엔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입냄새 나는 거야 뭐. 하지만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병원에서 위 내시경을 찍어보면 위 점막이 다 헐어있고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 피화생, 심하면 위암 전 단계까지 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자주 트림이 나오고 속이 자주 쓰리며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위 건강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입냄새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건 만성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장기적인 체력 저하, 그리고 영양 흡수 불균형입니다. 말 그대로 잘 못 먹게 되고 점점 약해지고 나도 모르게 삶의 질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입냄새 하나 때문에 가족들과 대화가 줄고 손주가 다가오지 않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같이 쪼그라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단순한 입 관리가 아니라 위장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위장이 보내는 입냄새 신호를 해석하고 속을 망가뜨리는 습관을 고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위를 회복시켜주는 음식과 생활 습관까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입냄새는 물론 전신 건강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당신의 위장이 지금도 조용히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속이 왜 썩을까요? 입냄새가 올라오는 진짜 원인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산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산이 너무 많아서 속이 쓰리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반대, 위산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는 줄어듭니다. 위산은 원래 음식물과 세균을 분해하고 단백질을 잘게 쪼개주는 강력한 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면 음식물이 분해가 안 되고 속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음식이 썩으면서 생기는 가스, 그게 식도를 타고 올라와 입에서 냄새로 퍼지는 겁니다. 특히 고기, 유제품, 계란 같은 단백질 음식을 먹고 속이 더부룩하고 냄새가 심해진다면 당신은 지금 위산 부족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위와 식도 사이의 밸브가 약해져서 위 속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병이죠. 이 병이 생기면 신물이 올라오고 속이 쓰리고 입이 자주 마르며 입안이 시큼하게 변합니다. 심한 경우 목이 쉰다든지 기침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셋째, 위 점막의 손상입니다. 잦은 약 복용, 자극적인 음식 혹은 헬리코박터균 같은 세균이 위 점막을 상하게 만들어 만성 위염, 위궤양, 심하면 위암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내 속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위장은 이미 도움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입냄새가 자주 나고 마스크 쓸 때 유독 심하다.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없다. 밥을 먹고 나도 속이 텅 빈 느낌이다. 자주 트림이 난다. 신물이 올라오거나 목이 자주 쉰다. 변이 시커멓거나 냄새가 유난히 심하다. 자꾸 피곤하고
이유 없이 무기력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위장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건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되살리는 생활 전환법입니다. 첫째, 입보다 위를 먼저 챙기세요. 양치도 중요하지만 위가 건강해지면 입냄새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를 아무리 닦아도 속이 썩으면 냄새는 계속 올라옵니다. 둘째, 따뜻한 공복 관리 습관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생강차나 구운 보리차 한 잔. 이건 위를 깨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차가운 물은 피하고 따뜻한 성질의 차로 속을 달래주세요. 셋째, 소화되지 않는 음식은 피하세요. 노년기에는 특히 밀가루, 기름진 튀김류, 가공육을 피해야 합니다. 이 음식들은 위산이 약한 위에서 분해가 잘 안 되고 곧바로 부패로 이어집니다. 넷째, 천천히 씹으세요. 음식은 입에서 50%는 소화돼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치아 문제로 잘 안 씹고 넘기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그게 바로 부패의 시작입니다. 다섯째, 배부르게 먹지 마세요. 위가 꽉 차면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배가 찬다는 건 위장에 부담을 준다는 뜻입니다. 8알만 드시고 수저를 놓는 연습,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섯째, 장기적으로 위장을 회복시키는 음식을 드세요. 양배추즙 위 점막 회복의 탁월, 감자즙 위산 과다, 속 쓰림 완화, 마 위장을 보호하고 흡수를 도와줌, 꿀 위벽을 코팅해주는 자연 치유 식품, 구운 바나나 소화도 잘 되고 위에 자극이 적음. 이 음식들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먹으면 당신의 위장은 조용히 되살아나고 입냄새는 어느 날부터 사라질 겁니다. 입냄새는 몸의 냄새입니다. 속이 썩으면 냄새는 위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신호이자 몸이 보내는 마지막 도움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하루 24시간 위장 회복 루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 하나면 입냄새는 물론 트림, 식물, 속쓰림까지 차츰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입냄새 사라졌어요. 늘 배가 더부룩했는데 속이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럼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대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속을 깨우는 시간. 기상 직후 물 한 잔 대신 따뜻한 구운 보리차 한 컵. 속을 자극하지 않고 위를 깨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차가운 물은 위를 급격히 수축시키고 입냄새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씻기 전 한 숟가락의 꿀을 입에 머금고 천천히 삼켜보세요. 위벽을 보호하고 속쓰림을 예방합니다. 아침 식사는 양배추, 삶은 달걀, 구운 바나나, 위에 자극 없는 식품 위주로 8알만 드세요. 절대 급하게 넘기지 마시고 꼭꼭 씹는 게 핵심입니다. 오전 속을 편하게 유지하는 시간. 가벼운 산책 꼭 하세요. 1015분이라도 햇빛 아래 걷는 것만으로도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가스가 빠집니다. 앉아만 있으면 위에 가스가 고이고 트림으로 이어집니다. 차로는 생강차, 대추차, 카페인 없는 따뜻한 차를 추천드립니다. 커피는 속을 예민하게 만들고 위산 분비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공복 커피는 금물입니다. 점심 과식하지 않는 점심 식사법. 메뉴는 기름기 없는 국물류 밥 부드러운 반찬. 이에 된장국, 흰밥, 두부조림, 삶은 채소, 부침, 튀김, 젓갈, 장아찌는 되도록 피하세요. 식후엔 바로 눕지 마세요. 적어도 30분 이상은 앉아있거나 가볍게 걸어야 역류성 식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후 소화에 도움되는 활동. 입이 심심하다고 과자, 빵 드시지 마세요. 그 대신 감자즙 소량 또는 마를 간 음료 추천드립니다. 위 점막을 재생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냄새가 느껴질 때는 입을 헹구지 말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건조함이 심해질수록 냄새는 더 심해집니다. 저녁 위장을 쉬게 하는 식사법. 저녁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드세요.
밤에 먹은 음식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썩어갑니다. 식단은 죽, 수프, 삶은 채소 정도로 가볍게, 고기, 유제품, 튀김은 피하세요. 과식했다면 양배추즙이나 감자즙 한 컵이 응급 처방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 베개를 살짝 높여서 자는 습관, 이것 하나만으로도 밤사이 위산 역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마무리 체크리스트. 오늘 물을 충분히 따뜻하게 마셨는가? 과식을 피했는가? 자극적인 음식 없이 속을 편하게 했는가? 걷기나 가벼운 움직임을 했는가? 위를 위한 음식 한 가지라도 챙겨 먹었는가? 이 5가지만 지켜도 위는 서서히 회복을 시작합니다. 입냄새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내 몸이 아프다고 말하는 소리입니다. 남 탓하지 마시고 나이 탓도 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당신의 위장은 당신이 다시 돌봐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이 살아야 삶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입냄새는 단순한 구취가 아닙니다. 속이 썩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좋다고 믿고 하는 습관들이 오히려 속을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잘못된 상식 5가지를 정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매일 하고 계셨다면 입냄새는 물론 위장도 이미 고장나고 있는 중입니다. 속 쓰릴 때마다 우유 한 컵?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드십니다. 우유가 위를 감싸줄 거라고 생각하시죠? 초반엔 잠깐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우유 속 단백질과 지방은 위산 분비를 더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위 점막을 더 자극해 더 심한 속쓰림, 더 심한 입냄새로 이어집니다. 대체 방법: 구운 감자즙, 양배추즙, 따뜻한 보리차를 드세요. 속을 진짜 진정시켜주는 건 이런 자연 재료입니다. 트림 나올 때마다 소화제, 위장을 마비시킵니다. 식후에 트림이 나거나 더부룩할 때마다 애매하니까 소화제 하나 먹자. 그렇게 습관이 되신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소화제를 습관적으로 먹으면 위는 스스로 기능을 멈춥니다. 아, 약이 해주니까 나는 쉬어야지. 결국 위장 자체가 무기력해지고 소화 기능은 더 나빠집니다. 대체 방법: 식후 걷기 10분,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 있는 소화 촉진입니다. 무조건 밥은 잘 챙겨 먹어야 돼. 과식이 독입니다. 어르신들 세대는 안 먹으면 힘이 없다는 생각이 뿌리 깊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위장은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먹으면 다 소화되지 못하고 속에서 부패하며 가스, 입냄새,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대체 행동: 한 끼에 많이 먹지 말고 하루 34끼를 나눠 소량씩. 가득 먹기가 아니라 잘 먹기가 진짜 건강입니다. 소화 안 될 땐 커피 한 잔 속을 갈아놓습니다. 식후 커피, 아침 공복 커피, 습관처럼 드시죠? 카페인은 위산을 과다하게 분비시키고 식도 밸브를 느슨하게 만들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합니다. 입냄새는 더 심해지고 속은 자꾸만 쓰립니다. 대체 방법: 카페인 없는 생강차, 구기자차, 대추차. 따뜻한 차가 위를 진정시키고 냄새를 줄입니다. 양치만 잘하면 입냄새는 안 난다? 착각입니다. 치과에서 아무 이상 없다는데도 입냄새가 계속 난다면 그 원인은 90% 속에 있습니다. 이를 아무리 닦아도 속에서 썩은 냄새가 올라오면 그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체 행동: 양치보다 중요한 건 속을 맑게 하는 생활 습관. 입냄새가 위에서 난다는 걸 인식하는 게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잘못된 건강 상식은 입냄새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면 내가 스스로 몸을 망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하루 위장을 먼저 생각한 하루를 살아보세요. 냄새가 사라지고 속이 편해지고 기분이 가벼워질 겁니다. 딸이 자꾸 말을 돌리더라고요. 나랑 대화할 땐 웃지도 않고 같은 방에 있어도 창문을 꼭 열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 입에서 냄새가 났다는 거요. 올해 73세 박영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딸의 반응에 상처를 받고 처음으로 치과를 찾아갔지만 입안은 괜찮으세요. 입냄새 원인은 위장 문제일 수 있어요.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영희 어르신은 그날부터 입보다 속을 먼저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생강차, 식사 후엔 꼭 10분 산책, 커피 대신 대추차, 그리고 무조건 8알만 드시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딱 3주가 지났을 때 딸이 처음으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엔 입냄새 안 나. 엄마가 예전 같아. 그 말 한마디에 영희 어르신은 매일 울고 또 웃으셨다고 합니다. 입냄새는 사라졌고 속이 편해지면서 잠도 잘 오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40년을 입냄새와 함께 살았어요. 살면서 늘 죄인 같았죠.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밥 먹고 난 뒤엔 말도 안 했어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전북 정읍에 사시는 78세 장기택 어르신은 그 입냄새가 속에서 썩어 올라온 냄새라는 걸 80이 다 돼서야 알았습니다. 병원도 많이 다녀봤고 입냄새 제거제도 써봤지만 효과는 잠깐뿐. 그런데 딱 하나 바꾸고 인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과식하지 말 것. 평생 배불리 먹는 게 미덕이라 생각하고 늘 밥 한 공기 반, 국은 2그릇씩 드셨지만 그게 위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배고픔을 조금 느끼며 자는 게 진짜 속 편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젠 손주가 내 무릎에 앉아요. 이 말을 남긴 건 경기도 의왕에 사시는 66세 이경자 어르신. 과거엔 손주가 가까이 오면 슬쩍 피했고 아들도 오래 말 안 붙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냄새가 사라지고 나니 가족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가까이 다가오고 자신감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싫어하지 않게 됐다고 말합니다. 입냄새는 단순한 냄새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무형의 병입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냄새도 속도 인생도 바뀝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속을 바꾸면 삶이 다시 맑아집니다.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안 될 거야, 이 나이에 뭘, 그런 생각 드셨다면 지금 바로 고개를 드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지막 입냄새 영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